생각이 드네요. 아까 KT의 본부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KT가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것 같아서 제가 적극로비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시켜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잘해서 KT 사장 될 때까지 밀어드리세요. 마음이 좋을 겁니다. 저야 여기 부평의 날씨에 김영덕 사장이나 또 부산의 엄한조 사장님 그리고 가산 지사단제 장영복 센터장 되는 분들하고 여러 센터를 돌면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또 강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선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99.9%입니다. 작년에 23,000달러를 지나가고 지금 속도라면 2016년이나 17년 정도 되면은 3만 달러 정도 되면서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5만 달러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2032년이 되면 지금 또 20년이죠. 우리나라가 약 6만 3천 달러 정도 되면서 전 세계 5대 강국에 진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의 운을 다했을 때에 230개 나라 중에 약 5위 정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미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그리고 또 제가 35년 동안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연구하고 발표한 거를 KBS, MBC 이런 데서 전부 얘기를 해도 앞으로 하나도 안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2등까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너무 우리나라를 좀 과대평가하는 면이 없잖아 있고 한국은 약 5위까지는 분명히 갑니다. 선진국은 분명히 가는데 선진국 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 선진국에 대한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져서 없는 사람들은 마음고생 더 하고 부자들은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끝없이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상대적 빈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선진국이라서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조울증 환자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 후진국에는 조울증이라는 게 없어요. 콩밥 매러 가야 되는데 언제 조울합니까? 그런데 이 선진국 가면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이랑 끝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 상대적 빈곤감이 커진다. 두 번째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평균 6번 반 정도 그래서 직장을 옮깁니다. 제가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하다가 가끔 저 후배들이 물어봐요. 선진국 가면 안정이 돼서 오히려 직장인 생활을 오래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순환 배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나 조직이 도태됩니다. 따라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이 굉장히 앞으로 조합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인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식이 바로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평균 연령이 80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95세, 100세까지 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6월 2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만 2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20,000 2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가 50 밀리언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된 전 세계 7번째 나라입니다. 그 앞에 6나라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동양입니다. 일본이고요. 5나라가 서양에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따라서 6나라를 보면 전부 선진국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다음번 순서다 이렇게들 느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진국에 가면 세 가지 병을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하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75년 전부터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돈 없이, 점포 없이,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그리고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참 좋겠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한국에 들어온 지 약 20여 년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NR 커뮤니케이션이 자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토종기업으로서 시작한 것이 14년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요, 국내 기업들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만, 한국 기업 중에 정말 제대로 좀 잘 갈 수 있는 기업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NR 커뮤니케이션처럼 14년을 가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기업들 생겨서 2, 3년 후에 보면 없어지고, 많은 회원들 확보는 해놓은 다음에 자기네들은 없어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 불법 피라미드로 다 전락해서 있는 회원들이 상당히 손해를 겪게 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사업의 선구자로서 토종기업으로서 상당히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24살 먹은 포항에 있는 한 청년이 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물어봤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은 불법 다단계입니까? 정통 네트워크 회사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다 물어보는 친구들은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답글 달았습니다. 좋은 회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해라. 그런데 만약에 나쁜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라면 다른 회사를 쳐다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사실은요,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그 젊은이가 제 아들이나 조카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이라면 그 일을 시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NR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에서 13년 이상 잘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트워크 시장이 약 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IT 강국인 한국에서의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대략 보면 30조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노하우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합쳐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IMOL7은 시적절한 여러분들의 도전이라고 저는 외부에 있는 학자로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상당히 수익 창출이나 돈 없이, 점포 없이, 그리고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 플러스 인터넷 쇼핑몰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데는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을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 하는데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터넷 쇼핑몰에 민감합니다. 이 손가락의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인터넷은 1951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86년에 www.com 하면서 세계에 싹 휩쓸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전화기라는 건 1973년도에 모토로라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벽돌폰이라고 기억하십니까? 2.6kg, 이게 무슨 아령이지만이.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왔던 게 지금 완전히 우리 손바닥 위에 딱 올라왔습니다. 전 이거 들여다볼 때마다 깨물어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터넷 쇼핑몰이 앞으로 가장 잘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단히 가까운 어댑터빌리티, 적합도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민감해야 똑같은 사람이라도 휴대전화라든가 인터넷을 잘하는 건데,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나이프 앤 포크로 스테이크 잘라먹는 사람보다 30% 이상 민감하다는 거 아닙니까? 젓가락질을 할 때는 87개의 신경세포를 건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프 앤 포크를 할 때는 29개, 그러니까 29개의 신경세포밖에 건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젓가락질 하는 나라가 약 22나라 정도 되는데, 우리 빼고 참 우연의 일치로 21나라가 전부 나무젓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만 정말로 묘하게
쇠젓가락질을 합니다. 이 쇠젓가락질하는 사람이 나무젓가락질하는 사람보다 12%가 센시티비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을 잘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소셜 커뮤니케이션 케이퍼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사회 소통 능력이 전 세계에서 1등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인터넷 쇼핑몰은 한국 사람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거와 함께 네트워크 사업으로 함께 이게 융합이 돼서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대단한 효과가 있는 기가 막힌 쇼핑몰이 될 가능성이 아이몰세븐이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기 계신 NR 커뮤니케이션 회원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잘 연구들 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잘 맞으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는 사회, 본인 나름대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대단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틀림없이 미래를 위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4년을 경영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쉽고 짧은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이세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결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게 40년, 50년, 100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특히 KT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구원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가이드라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멋지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영범 박사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